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음, 앞서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이거를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이 앞서 4개의 영상에서는 개표기 조작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산형 그래프랑 히스토그램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그것도 분산형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 이게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뭔가 이렇게 합쳐서 한꺼번에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요런 작업을 해서 요런 그래프를 다시 만들어 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자, 선관위 발표는 0.73%인데 제가 다시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을 다 배제하고 계산을 하니까 17.77%의 득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선거였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요 차이,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으로는 요 차이를 설명하고, 요 두 개 차이를 설명하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에서는 7.04% 차이 나는 거를 또 선거에서 부풀리기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0.73에서 17.77로 벌어지는, 뭐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로는 17.77인데 그런 두 가지 조작을 통해서 0.73%로 어떻게 줄어들게 되었는지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이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위해서 제가 사용한 데이터가 뭔지를 우선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날리고, 요게 지금 서울 지역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나타냈느냐, 뭐 계속 해오던 대로 고양식 덕양구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이 앞에 설명이 됐지만, 이 제가 사용한 로 데이터는 이 개표 상황표,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전산상으로 발표하지 않은 그 개표 상황표를 전부 입수를 해서 기계에서의 득표수, 요거와 요걸 그대로 넘긴 요 숫자죠. 요 숫자를 입력하고, 또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했다는 이 숫자, 이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한 걸 사람 손을 거쳐서 직접 후보별로 분류하고, 마지막 이 무효표까지 이렇게 다 입력을 해서 그거를 비교하는 작업을 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덕양구에, 그러니까 방금 그 각 동별, 투표소별, 뭐 이 관내 사전 투표 이런 거를 전부 기계 득표수, 사람 득표수 나누어서, 이렇게 개표기 득표수, 수개표 득표수, 요걸 두 개를 나누어서 다 입력을 해가지고 요걸 합산해 놓은 게 이거였습니다. 요게 기계 득표, 개표기 득표수고, 요게 수개표 득표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 각각의 득표율, 기계에서의 득표율, 사람 득표율 가지고 그 차이를 가지고 개표기 조작, 그래서 그 개표기 조작 차이로 설명을 했었고, 그러니까 사람 득표수, 개표기 득표율 빼기 개표기 득표율 빼기 사람 득표율, 그렇게 해서 4.9% 차이가 난다. 요 숫자를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했던 거고요. 이 앞에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라고 하는 거는 이 당일 득표율에서, 예? 당일, 그러니까 요 완전히 수개표한 득표율로 적용해서 계산한 이 추계한 숫자를 가지고 당일 득표율 차이와 사전 투표에서의 득표율과
그러니까 관내, 관외, 국외요. 요 세 가지를 합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를 가지고 빼서 또 이 분산형 그래프와 히스토그램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이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숫자를 어떤 거를 취했는지를 여기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개표기 사전 득표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이 끝나서 선관위에서 발표한 사전 득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관내, 관에만 해당되는데, 여기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수, 예? 아까 보면 요 숫자인 거죠. 요 개표기를 통과한 숫자, 요 숫자에서 요 숫자를 합산한 겁니다. 이게 D9, D10, 그죠? 이재명 후보는 관내, 관외에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수를 합산해서 적고 그거의 득표율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수개표 당일 득표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요 수개표해서 수개표한 득표율을 적용해서 다시 계산한 당일 득표율, 득표수. 그러니까 결국 요거랑 득표율로 따지면은 당일 득표율 이거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보시면 42.5, 53.7. 근데 여기 수개표한 거에는 관내, 관외뿐만이 아니고 관내, 관외뿐만이 아니고 요 거소선상, 국외 부재자. 이거는 여기 계산하기 전에 득표율이니까 당일 득표율만 따지면 그냥 수개표한 득표율을 적용하는 것도 맞겠네. 그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계산돼 나온 이 득표수, 수개표한 당일 득표수를 넣고 그거의 득표율을 계산하면 결국 이 사람이 실제 수개표한 그 득표율과 똑같은 숫자가 나오네요. 그죠? 이게 뭐 지금 소수점 자리가 틀려서 그런데 아무튼 요 득표율하고를 이제 두 개 끄집어내진 거 아닙니까? 개표기 조작이 이루어지고 선관위에서 발표한 사전 득표수의 득표율, 예? 그리고 요 수개표한 당일 득표수에서 계산한 득표율, 요 차이를 계산하면, 예? 여기는 개표기 통과한 사전 득표고요. 그죠? 여기는 개표기를 통과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재확인한다고 했을 때, 수개표를 한다고 했을 때의 득표율이니까 이 두 개의 차이, 이 두 숫자의 차이 13.9% 마이너스 13.69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개표기 조작 영향이랑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이랑을 다 망라한 차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 차이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제가 설명을 적절하게 했나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본 거는 개표기냐 수개표냐 그 차이를 가지고 설명했던 게 그 개표기 조작 비율이라고 해서 설명을 했었던 거, 또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사전득표율 당일 득표율 차이를 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용했던 숫자는 이 개표기 조작 영향을 뺀 상태에서 그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차이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 숫자를 한다는 거는 개표기 수개표 차이도 반영이 되고 당일 사전의 차이도 반영이 되고 한 숫자가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요거니까 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숫자를 합치면 개표기 대 수개표의 차이도 설명이 되고 사전선거 대 당일선거 득표율에서의 차이도 설명이 되고, 그래서 요 숫자를 가지고 일단 이용했다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그 결국 두 개를 합친 결과가 될 겁니다. 전국은 뭐 워낙 들쭉날쭉하니까 우선 서울 가지고 설명을 해보죠. 서울 거는 보면 이전에 두 가지 개표기 조작,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할 때는 이게 쫙 뭔가 한 선에 걸쳐 있지 않고 보시면 이 파란색이 개표기 조작입니다. 개표기 조작 득표율, 개표기 조작 차이로 가지고 개표기 득표율하고 수개표 득표율 차이를 가지고 그렸을 때는 심지어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더 개표기에서 덕을 본 것처럼 이런 모양도 나왔었어요. 막 팍 퍼져 있죠. 다음에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조금 이 직선에 가까운 모양이 됐지만 여전히 좀 이렇게 좀 퍼져 있는 모양입니다. 숫자를 보시면 자 이재명 후보 평균만 볼게요. 이재명 후보 평균만 보면 개표기 조작에서는 2.45%, 사전 당일 차이에서 한 거는 12.49, 그 두 가지를 합치면 14.8. 그러니까 차이는 이 평균을 단순히 합산을 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이 각 구의 그 인구수에 따라서 투표자 선거인 수에 따라서 가중평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사용한 거는 그냥 단순 평균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14.8, 2.45, 12.49 뭐 비슷한 거예요. 2.45에서 12.49를 더하면 14.8 정도 되나요? 맞네. 윤석열 후보 걸 볼까요? 2.6, 12.7, 12.8 아닌가? 12.7? 14. 아무튼 하여간 그 약간의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가중평균을 했느냐 이 인구수까지를 감안한 가중평균을 해야 정확하지만 그냥 단순평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향을 보시게 되면 강남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개표기와 수개표 득표율 차이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개표기에서 더 덕을 본 것처럼 뭐 다만 1% 뭐 1.8% 정도 덕을 본 걸로 돼 있었지만 이거를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까지를 다 합쳐서 보면 이게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거든요. 다 합쳐서 보면 이 뭐라 그러죠? 편차가 나던 게 보완이 돼서 쫙 일직선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전국으로 돌아가서 보면 전국 모양이 뭐 개표기 조작이나 사전선거인수로 나누어서 했을 때랑 비슷한 모양이 나오긴 합니다. 이거를 조금만 더 펼쳐놓고 보시죠. 지역별로 여기 쭉 가나다 순으로 강원도, 경기도 요 순으로 나열된 지역구고요. 치군구명이고 세로는 이렇게 제가 직접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계산한 득표율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헷갈렸네. 개표기 사전 득표율하고 수개표 당일 득표율하고 그래서 그 차이를 뺀 거니까 그 차이가 이재명 후보는 평균 10.8 정도 10.87 정도 평균 라인으로 해서 쫙 위로 다 펼쳐져 있고요. 그죠? 강원도, 경기도, 여기까지 경기도, 경남, 경북에 가면 요 차이가 전국보다는 조금 줄어든,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광주 가면은 뭐 팍 짜그라들고요. 그 다음에 쭉 뭐 대구, 대구 경북까지가 전국 평균보다 조금 적네요. 그죠? 대구까지가. 그리고 대전, 부산, 서울까지로 보면 개표기 영향이랑 사전선거의 수를 다 합쳐서 계산해 보면 요까지가
울산까지가 비슷한 라인으로 쭉 그려지죠. 그리고 인천이 가면 조금 줄어드는 느낌으로 들다가 전라남북도 가면 또 푹 쪼그러들었다가 제주, 충남, 충북을 지나면서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이게 그 개표기 조작에서 전국을 보면 여기는 대구 경북도 전국이랑 거의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오히려 서울이 개표기 조작은 많이 작은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광주 전남북은 뭐 어디서나 비슷하고요. 여기 개표기 조작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사전 당일 득표율차. 여기서는 서울은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에서는 굉장히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했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적게 됐죠. 뭐 광주 전남북은 뭐 예상하는 대로 그냥 차이가 거의 없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거를 합쳐놓고 보면 이렇게 뭔가 팍 퍼져있던 모양이 좀 더 이렇게 정리된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 선의 이 평균선 10.8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거의 미트되고, 이제 대구 경북하고 광주 전남북 여기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다시 원위치 시키고요. 자, 이제 서울 보시면, 서울은 방금 전에 설명했고요. 대구 경북을 보시죠. 대구 경북이, 자, 먼저 개표기 조작 영향은 평균 5.51%에서 이런 형태로 모형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당일 차이로 보면 그것도 5% 이내로 3.1%, 2.99% 해서 3%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그거를 합쳐서 보게 되면 개표기 조작과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겹쳐서 보면 8.58, 전국 평균보다는 아까 전국 평균이 10.87, 마이너스 10.35였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전국 평균보다는 개표기 조작과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합쳐서 봤을 때 한 2%포인트 정도 더 적게 조작이 됐다는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표가 번져서 이렇게 이 점이 좀 더 퍼져 있는 모양으로 보이던 게 개표기 조작 그렇고 사전선거인수 조작도 팍 퍼져 있는 모양을 보였는데, 그거를 사전선거인수와 부풀리기랑 개표기 조작 영향을 다 빼고 나면 거의 차이가 없나? 개표기 조작이랑 거의 차이가 없지만 하여간 숫자가 8.5, 8.6 한번 숫자를 보시죠. 8.6이고 5.5, 3.1 더하면 8.6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합쳐서 보면 이렇게 모양이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런 뜻인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 보시죠. 부산, 울산, 경남. 자, 요게 합쳐진 그림입니다. 13.1%. 13.1%면 전국 10.8%보다는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많이 두 가지를 합쳐서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개표기 조작. 개표기 조작에서는 7% 정도에서 좀 퍼진 모양. 평균 7% 정도에서 퍼져진 모양이었는데, 그리고 사전 당일 차이로 보면 여기도 6% 조금 안 되게, 그럼 뭐 완전히 퍼져 보이잖아요. 사전 당일 득표율 차이는. 근데 이거를 개표기 조작과 사전선거인수를 합쳐서 보면 13%였죠. 7%, 5.8%, 거의 13% 나오죠. 근데 그걸 합쳐서 봤을 때는 퍼져지는 모양도 좀 덜 퍼져 보이고, 이 차이는 13%로 쫙 벌어지게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호남은 보시면, 호남은 요게 5%, 맥시멈 5%까지도 벌어지긴 벌어지네요.
평균이 2.63, 1.5. 두 가지, 그러니까 개표기와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를 합쳤을 때 보면, 그러니까 그 합쳐서도 윤석열 후보가 혜택을 본 지역이 나올 정도로 조작이 거의, 이쪽이 광주, 전라남도는 그나마 덜 됐고, 전라북도로 가면 좀 더 살짝 조작이 더 된 듯한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호남 지역 내에서도.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그 두 가지 합쳐서 혜택을 본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광주도 없네. 전남에서는 오히려 뭐 덕을 본 곳, 뭐 다만 1%라도 덕을 본 모양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요. 이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도 나눠서 보면 전라남도에선 아예 조작이 없었거나 거의 조금 됐다고 보고, 광주하고 전라북도는 약간의 조작이 있었다고 요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기는 다시요. 여기 요거는 개표기 조작.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는 뭐 전라남북도 할 거, 여기도 전라북도는 조금 조작이 돼 있는 같은 모양이죠. 광주하고 전남을 보면 여기는 개표기 조작은 거의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는 있었네요. 거의 좀 5% 선, 5.8% 정도로 해서, 아니다. 호남 지역도 보면 이 당일 사전 득표율 차이로 보면 약간은 있었죠. 이재명 후보 표가 위로 1.39% 정도 이렇게 치우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지금 완전히 팍팍 퍼져 보이다가 그나마 두 가지를 합쳐서 놓고 보면 얼추 파란색은 위로, 이재명 후보는 위로, 윤석열 후보는 밑으로 이렇게 뭔가 좀 더 구분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죠. 경기, 인천 요 합친 거를 봤을 때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쭉 13.8%는 전국 평균보다는 많이 조작이 된 거네요. 이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 경기도하고 인천을 나눠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는 이제 개표기와 사전 조작을 더한 합쳐서 표시한 거고, 요거는 개표기 조작만. 개표기 조작만으로는 뭐가 숫자가 확 퍼져 보이는 모양이잖아요. 시군구별로 예? 정신없이 해놨잖아요. 평균은 5%인데 맥시멈 10%에서 2% 미만까지도 이렇게 차이가 빵 나게 나왔었고,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는 하여간 한쪽 방향으로는 나타났지만 여기도 이 점이 좀 이렇게 막 퍼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죠. 근데 그 두 가지를 합쳐놓고 보면 뭔가 쫙 정렬이, 예? 줄을 좀 더 잘 맞춘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죠. 강원, 충청, 제주도 보면 12.8%, 12.45% 이런 형태입니다. 요게 이제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 부풀리기를 합친 거고, 개표기 조작으로만 보면 여기도 방향은 나눠져 있지만 좀 퍼진 모습이었고,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도 좀 더 퍼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쫙 사전선거인 수와 개표기 조작을 합쳐 놓으면은 더 이렇게 줄이 쫙 맞춰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군수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군수 후보는 아마 편차가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야, 지금 0%에서 3%까지 이렇게 좀, 여기가 0%인데 그죠? 그러니까 요 모양으로 봐도 기타 후보에서의 표도 마이너스 5% 조작을 해서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넣어주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든 개표기 조작이든 해서. 조금 전에 요거는 이제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합친 거고요. 개표기 조작만 따지면 여기도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나타났죠. 평균 0.08인데 나머지 지역은 플러스 쪽으로 좀 많고 적고, 여기 정규 분포가 보였었잖아요. 그리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로 보면 아주 0.13%로 해서 거의 조작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군소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는 그랬는데, 요거 쭉 합쳐놓고 보면 오히려 여기 군소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 쪽으로 뭔가 더 두드러지는 그런 그 점이 몇 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서울 거를 돌아가서요. 서울 거를 보게 되면 어쨌든 제가 이 당일 득표율하고 아닌데 이게 아니구나. 다시요. 초록색. 그 당일 득표율하고 다시 개표기 사전 득표율하고 수개표 당일 득표율을 요거를 비교를 해서 요걸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아주 정확하게 그 숫자가 뭐 합산된 숫자가 일치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 두 가지 영향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확실히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을 합쳐서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모양이 됐죠. 그죠? 전국은 몇 퍼센트였죠? 10.8, 10.8, 10.3. 그러니까 이 차이로 따지면은 한 21%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이재명 후보는 10.8%를 개표기 조작과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로 해서 덕을 받고, 윤석열 후보는 이만큼 손해를 본 거니까, 그러면은 원래 17% 정도를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21%가 좀 숫자가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숫자라고 하는 거는 250개 동이 뭐 강원도 같은 데는 10,000명, 20,000명 안 되는 지역도 있고, 또 뭐 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30만 명, 40만 명 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단순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빚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세를, 전체 추세를 설명하거나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숫자 차이를 하기 위해서 뭐 가중평균을 구하기는, 이거 숫자를 다 더해서 또 평균을 구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조작 규모가 이렇게 딱 벌어졌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게 되면 25% 정도가 차이가 28%, 29% 정도가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5 가까이가 되고,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15 가까이가 됐으니까, 이 두 개의 차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개표기 조작과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로 인해서 이런 격차가 발생했다. 거의 직선이잖아요. 선을 보면. 이 작업을 4.10 총선에서 한번 적용해서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더 명확하게 이렇게 두 가지가 해서 조작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게 눈에 더 들어오시죠. 좀 그 처음에 어떤 수를 취해서 하는지에 대한 것만 개념을 잘 잡으셨다 그러면, 요 숫자요. 요 숫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저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해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이 그림은 개표기 조작과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을 다 합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반영시켜서 만든 그래프다 생각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요거를 요 같은 숫자를 히스토그램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조작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